안녕하십니까. AP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네이버 재외국민 특례 카페에 연재되고 있는 강좌의 4회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과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기본 신텍스, 콘솔 사용법, 변수, 데이터 타입, 오퍼레이터, 그리고 conditional statement, looping, 그 다음에 error, 그리고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ynta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syntax는 C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yntax는 grammar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grammar는 우리가 말하는 종합적인 문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syntax는 코드를 작성하는 순서와 그거의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Java Grammar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ava Syntax가 맞는 말이겠습니다. Java의 Grammar라고 하는 것보다는 Java의 Syntax라고 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 와야 되고 어떤 것이 맨 나중에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몸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Hello World를 다시 오픈하여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system.out.println parenthesis double quote hello world double quote parenthesis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와 각각의 문장들, 단어들, 기호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텍스라고 부릅니다. 자바의 신텍스는 C와 아주 흡사하게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바를 코딩할 때 한 줄에 여러 코드를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하여 한 줄에 한 스테이트먼트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tatements, class, dot operator, property, method, parenthesis, argument, semicolon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라클 도큐멘테이션을 참조하여 자바 도큐멘테이션을 참조하여 꼭 모두 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바의 신텍스는 앞으로 강좌를 하면서 계속 추가해 나가며 자바의 신텍스는 앞으로 강좌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이란 우리가 컴퓨터로부터 아웃풋을 받는 영역을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풋도 가능합니다. 이 콘솔의 역사는 재래식 컴퓨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윈도우와 매cin토시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컴퓨터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콘솔이라는 화면에 글자가 가득 찬 그런 명령을 넣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화면을 콘솔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아직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Java AP 클래스를 코딩을 하는 중에도 계속 콘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윈도우의 커맨드 프롬프트나 아니면 DOS 창이라든지 매cin토시의 터미널 같은 것도 콘솔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콘솔을 사용하여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열고 거기서 콘솔을 창을 크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필요한 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닫고 콘솔 창만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콘솔 창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콘솔 창에는 출력과 입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우리말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담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variable을 선언하고 declaring하고 initializing 하면 그 변수의 값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모두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ariable들은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equal 마크는 앞으로는 equal이라 부르지 않고 assignment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equal은 assignment이고 두 개의 equal을 연달아 사용했을 때 이거는 equal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equal은 true 또는 false logical statement로 두 가지 값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이 됩니다. int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name은 글자가 소문자로 시작해서 단어가 바뀔 때 대문자로 표기해주는 카멜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멜 케이스는 마치 낙타가 머리가 작고 등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카멜 케이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variable들은 모두 다 처음에 소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대문자를 끼워서 문장을 의미 있는 variable 명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signment는 equal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 assignment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ment 맨 오른쪽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변수명은 반드시 의미 있는 카멜 케이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앞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 편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전 지금 패키지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챕터 2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제 마음대로 클래스 이름을 정할 것입니다. My class,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행도 한번 시켜봐야 되니까요.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서 integer my var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double your var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각 변수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이 두 변수를 보관을 합쳐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할 값은 더블, 인티저와 더블이 만나면 더블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블이라고 하는 형태의 sum이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my var과 your var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됐네요. system.out.println 컬러 열고 더블 코트에 my var plus your var equal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my var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썼습니다. 더블 코트 사이에. 그리고 옆에 플러스를 쓰고 다시 my var을 썼습니다. 이런 이유는 my var만 숫자만 나오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레이블을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제가 my var과 your var을 더하기를 한 후에 그 결과값을 여기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my var은 10이고 your var은 10.5고 my var 플러스 your var은 20.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는 값을 대입을 하고 값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initialization, definition,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declaration이라고 하고 declaration이라고 하고 여기에 값에 declaration 된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을 init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initialization 초기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프린트하는 부분은 console output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그 구분 자체는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타입에서 캐스팅을 하는 경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티저는 정수형을 의미합니다. 더블은 실수형을 의미합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A exam에서는 이 두 정수형과 실수형의 데이터 타입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스트링과 캐릭터, 불리언 이 세 가지도 같이 취급합니다.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과 실수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아래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클립스에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메인 함수를 지정하여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되었으면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는 소문자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모두 소문자입니다. my data라고 설정하고 이 값을 2를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t your var를 아무 값이 없는 이름만 설정하겠습니다. 자, 더블 데이터 타입의 mygpa라고 하는 variable을 하나 생성해서 3.5라는 값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boolean
여기서 불리안과 더블과 int, true는 전부 다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모든 변수들은 camel case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단어가 바뀌면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my age는 2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your var는 variable은 my age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변수의 대입이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 your var에는 my age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경우는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My age cannot resolve or variable. 많이 데이터로 있군요. 네. 자, my age가 2로 선언이 되어 있고 my age에 your age를 대입하여 your variable을 출력시켜 보았습니다. 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my age를 1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y age를 출력시키고 your variable도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형태가 my age is 10 하고 바로 이어서 your age is 10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printLN은 프린트가 끝난 후 밑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결과처럼 줄을 바꾸지 않고 그 다음 결과를 연속으로 이어서 나오게 해줍니다. printl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네, 이제는 두 개의 결과가 다른 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대입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한 후 이렇게 출력을 콘솔로 하도록 하는 게 AP 컴퓨터 사이언스 시험의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리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리한 데이터 타입은 변수가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바에서 사용되는 모든 키워드는 예약어라고 부르며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학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는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와 비슷한 형태를 자바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서 사용해야 할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바에는 모듈러스라고 하는 퍼센트를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주로 2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나오면 홀수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 많이 합니다. 이클립스 화면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스라고 하고 메인을 포함시킨 후 피니시를 한 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int my variable을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nt result라고 변수를 만든 후 값은 대입하지 않고 declaration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후 my var를 모듈러스 2로 한 후에 이 값을 result에 대입을 한 후 이 리졸트를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꼭 달아서 보기 좋게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프로젝트를 세이브한 후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졸트는 0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했을 경우, my var이 1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프로젝트를 러닝할 때는 저장을 한 후에 러닝을 해야 제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토록 숫자가 아무리 올라가도 0과 1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바 AP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시험에서는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추후에 다른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는 정수형입니다. 더블은 소수형입니다. int와 int를 나누면 결과는 int가 됩니다. 더블을 int로 나누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멈춰 주시고 직접 코드를 입력해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오퍼레이터 클래스에서 int my var이라고 하여 10이라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설립을 하여 할당을 하여 my var을 my var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my result는 2라는 정수형으로 return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my var이 더블이었다면
자, 자바 이클립스에서는 콘솔에는 빨갛게 경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cannot convert double to int라고 하는 type mismatch가 나오고, 이럴 경우 result를 더블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로 바꿨더니 result에는 2.0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int를 더블로 나눴을 경우 더블로 데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결과치를 받을 변수는 항상 더블이 이어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int를 더블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기와 모듈러스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0으로 나눌 경우, 이럴 경우는 arithmetic exception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오류 메시지를 내고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equal을 대입자라고 합니다. assignment라고 불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항상 대입이 됩니다. 절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른쪽 변이 먼저 계산되고 난 후에 왼쪽 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myVAR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VAR은 myVAR 플러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웃풋을 보면 myVAR이 현재 5이기 때문에 5와 10이 먼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좌변으로 myVAR 다시 좌변으로 myVAR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myVAR은 현재 15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직접 이클립스에 입력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코드는 직접 입력 후에 확인 사살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9번 항에 myVAR은 myVAR plus 1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myVAR plus plus 또는 myVAR plus assignment 1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셋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프로그래머마다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A exam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코드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논술형, 서술형 FRQ에서는 채점자가 사람인 관계로 직접 확인하기 쉬운 코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번 항에 myVAR plus equal 10 이 문장의 뜻은 myVAR은 myVAR plus 10이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의미고 시험에서는 두 번째 후자를 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 CSA exam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캐스팅 변환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int를 더블로, 더블을 int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2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we were young and truth was paramount,